안녕하세요, 베이트TV입니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좋아요 개수는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다시 한번 댓글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은데 참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제가 필요한 채널에 대해서 구독을 신청을 해서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거나 실망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누르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참 이런 와중에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좋아요 개수가 굉장히 힘이 돼요. 뭐 구독자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 써주시는 걸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카톡 방도 없고 텔레그램 방도 없고, 그리고 광고를 해달라는 굉장히 메일이 많이 들어와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저는 단 하나의 광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점 꼭 알아주시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왜 걔들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는 메일이 많이 오는지, 어쩔 때는 좀 그렇게 메일 보내시는 분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저의 궁극적인 취지는 코인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거래소라든가 다른 광고를 위한 방송은 제가 좀 꺼려져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제가 웬만하면 달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저를 사칭을 해서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씹어주세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저는 그런 SNS 상 말고 오프라인에서 한 번 정도 뵙고 싶은 생각이 있지, 그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 제가 거기서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는데 저를 사칭을 해서 또 누가 댓글을 달았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뒷일이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씹으시고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꺼지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워런 버핏이 드디어 또 한번 입을 털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가 되더라도 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최고의 이해 충돌이 아닌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워런 버핏도 충분히 그걸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까는,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참 진짜 돈의 눈먼 자본주의의 벌레들, 어떻게든 그냥 본인이 지금 투자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를 원하지, 또 다른 투자처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좋게 볼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나 그 외 암호화폐 응원원자들, 그리고 이 다음 데이터에 보여드릴 에릭 슈밋이 또 비트코인 참여를 했다. 그리고 애플의 CEO와 팀 쿡도 암호화폐를 갖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테슬라나 애플의 CEO가 미래를 보는 관점이 클까요? 아니면은 정말 꼰대, 구시대 투자법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이해관계가 충분히 얽혀있는 듯한 꼰대 할아버지가 한 말, 과연 미래지향적인 포인트를 대중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이슈는 누가 더 선지적일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굳이 예전에는 알 필요 없는 그런 뉴스들,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알아버리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자 되는 법, 이런 유들. 근데 이런 비밀들,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서 공개가 되고 또 비평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 하는 말들이 정말 얼마나 돈 벌기 쉬운 시대에 태어나서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와 데이터는 결국 어느 정도의 자본이 모이면 그 돈을 이용을 해서 그 정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게서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투자를 했겠죠. 이분이 뭐 천재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는데, 이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너무나 가볍게 가깝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선별력이 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워런 버핏이 했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 충돌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와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충분히 본인을 위한 이석 챙기기 놀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결국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부를 더 넓혀나가는, 이게 이제 전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런갑다 해요. 저 사람은 되게 똑똑했구나, 똑똑하구나, 부럽다, 이 정도였죠.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모든 정보나 데이터들이 비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들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지금의 정치인들도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수준의 정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쩔 때는 유치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의 수준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거의 방송을 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국민의 눈높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해 충돌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국민의 눈높이가 과연 뭘까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쉽게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 뭐 낱낱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전 국민이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어떤 일이든 다 촬영을 해버리고 실시간으로 그 글들을 업로드를 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해 충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낱낱이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잔소리가 또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비트코인 비평가 워런 버핏은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뭔 소리인지 비트코인 저점 매수를 아예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나오는 데이터들을 곧이곧대로 여러분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으며 암호화폐의 가치가 아예 없다고 주장을 했다. 내년에 오를지 내릴지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다른 옵션과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은 식량과 임대료를 생산하는 농지나 아파트와 같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이 25달러에 그에게 제공되더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농지나 아파트, 식량과 임대료. 이 글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나요? 꼰대 느낌, 구시대적 투자처.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 안에 들어오는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인류가 결국 컴퓨터가 데스크탑이 아닌, 책상이 아닌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세상의 변화는 그때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책상에 앉아야만 인터넷이 되는 시대와 손에서 그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한 이 스마트폰 세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버렸죠. 그런데 아직도 워런 버핏은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워런 버핏은 투지폰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 아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애플, 팀 쿡이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을까요? 누가 들어도 꼰대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시장에 대한 반영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후폭풍처럼 비트코인에 떡락이 됐을 텐데 지금은 큰 영향을 받질 않아요. 이것 또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 보면은 이제 웬만한 데이터로는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7,600불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38,700불 정도 해요. 그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던 워런 버핏의 말까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씹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나 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 꼰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 멘트 아닐까요?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굳이 뭐 한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랬을까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불쌍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한 멘트를 이 사람이 날렸을까요? 비트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약간 측은하게 느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안 그래요? 가격이 떨어질지 본인 말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을 측은하게 보지도 않고 본인은 비트코인이 없고 2년 전, 3년 전, 1년 전에 그렇게 비트코인을 깠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섰잖아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가 낳은 이 21세기의 꼰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그의 부를 축적을 했던 워런 버핏, 비트코인이 25달러가 와도 안 산다고 하네요. 25달러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했겠죠. 자,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무시를 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분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 실험이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밋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에릭 슈밋의 말이 맞을까요? 애플의 팀 쿡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워런 버핏이 한 말이 맞을까요? 1997년에 에릭 슈밋은 인터넷은 무정부주의의 실험이다. 참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탈중앙화가 떠오르지 않나요? 탈중앙화가 결국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의 실험이죠. 에릭 슈밋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의 CEO를 역임을 했고, 그의 순자산이 지금 228억 달러 정도 해요. 228억 달러면 하나로 짜증나니까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코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에 조금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밋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알아보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뭐 에릭 슈민만 들어오겠습니까? 전 세계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한 영향력 있는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는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에릭 슈밋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암호화폐를 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XRP 리플에 투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아주 조금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228억 달러에서 아주 조금이면 10% 잡아도 22억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겠죠. 참 부럽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했냐? 이 에릭 슈밋은 개인이 신원을 통제하고 중앙 집중식 관리자가 없는 새로운 모델. 이 모델은 매우 강력하다. 분산되어 있는 그 자체는 너무나 매혹적이다. 분산되어 있다. 탈중앙화되어 있다. 결국 그가 말했듯이 무정부주의의 실험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온 그 뒤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블록체인 혁명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분산형 데이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웹3의 경제학은 매우 흥미롭다. 플랫폼도 흥미롭고 사용 패턴도 매우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지만 곧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아직 정상적인 데이터들을 그들이 원하는, 그 회사가 원하는 블록 안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 비트코인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인류와 함께 같이 갈 코인은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다. 에릭 슈밋도 아직 작동하지 않지만 작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대 SEC 법적 싸움은 암호화폐의 판도를 아예 바꿀 수 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단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아니다. SEC와 전체 암호화폐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암호화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건 당시 시총 2위였던 리플 XRP를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가 잠재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장기적인 싸움으로 변질이 되었다. 리플과 SEC 소송은 내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다. 약식 판결에 대한 신청 및 청문회는 12월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지금 리플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악재가 쏟아진다는 건 결국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2023년까지 갈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 그러나 미국은 절대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고 하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SEC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먹으려는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나요? 그런데 리플과 SEC 소송에서 명확성을 쥐어주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정말 투명하고 명확성 있는 사건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알고 있는 똑똑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스마트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국이 자국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어떤 데이터를 내놓게 된다면 또 한 번 이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SEC나 미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충분히 그 전에 올 여름 정도에 충분히 이런 기사들을 그냥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정의가 될 수 없죠. 지연된 정의, 방패를 만들려는, 변명을 하려는 그런 정의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지연된 정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가 승리를 하면 암호화 회사의 운영 방식을 아예 뒤엎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에 적용되는 엄격한 보고 및 등록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결국 SEC 미 정부는 리플을 깨끗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업계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암호화폐 전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리플은 연장된 일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이 미국의 암호화폐 잠재력을 더 억제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고, SEC는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더 뒤처지게 하는데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결국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멘트죠.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SEC 입장에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그렇게 SEC는 소비자 보호를 해주겠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리플 홀더들에게 치명적인 스크래치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소비자 보호일까요? 리플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그들이 했던 그 말들을 어떻게 책임질런지 빨리 어떻게든 완만하게 해결을 하고 이 사건을 종료하는 게 결국 미국이 됐든 SEC가 됐든 그들의 위상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겠죠. 어쨌든 리플과 SEC의 법적 싸움은 암호화폐 전체 판도를 충분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이벤트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